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아이가 줄어서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공교육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 모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 정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먼저 이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예, 정말 방송국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 166만여 명 네. 경기도의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네. 많은 기대도 되고 또 우려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임태희표 네. 정책은 이거다. 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임태희표라고 하면 좀 과분한 말씀이고요. 네. 저는 원래 정치도 하고 또 공직에도 있었고 또 대학에도 근무를 하면서 역시 교육이 답이다. 우리 교육이 미래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 또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감이 이제 되고 나서 우리 공교육 체계가 과연 공교육이 해야 할 그런 교육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전 나름대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 이 교육청 내에 교육에 평생을 종사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교육은 좀 이 새로운 길로 이렇게 또 설계가 되고 좀 바뀌어야 된다. 네. 핵심 내용은 그동안의 공교육은 학교만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학교의 힘만으로 모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는 저는 한계가 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 체계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교육이 기본이 우선 되죠. 그게 기본이 돼. 그거를 하나의 제1 섹터의 학교라고 치면 지역사회에 얼마나 풍부한 교육 역량이 많습니까? 그죠? 지역사회에. 그래서 뭐 대학도 있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도 계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이 교육적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교육을 우리 공교육에 연결시키는 제2섹터의 공유 학교를 이제 지역과 협력해서 만들고 세 번째로는 지금 AI다 해서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는데 AI 디지털 기술을 이 교육에 접목시켜서 이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교육 바꿔나가는데 바로 1, 2, 3 학교, 공유 학교, 온라인 학교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이제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공교육 체계, 새로운 경기 교육의 비전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전과 관련한 예. 공약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도 그렇고 이 그렇죠. 건강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제 안전에서 흔히 그 재해 재난과 관련된 거기로부터의 안전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훈련도 돼 있고 그 학생들이 보면은 많이 훈련도 받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적해 주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또 사회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로부터의 안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경기도 교육청은 좀 더 체계적인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뽑아서 그러시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학교에 보면은 크고 작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학교 폭력, 학부모와 또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이게 이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이 이제 학부모의 갈등으로 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게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적 해결을 하자. 근데 그동안에는 교육적 해결을 안 하고 뭐 심사 거쳐서 소송으로 가고 법률적 해결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폭이 생기면 마치 이제 일반 사회에서 형사 어떤 소추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듯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화해중재단이라고 이 교육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 또 이런 갈등 문제에 경험이 많으신 분, 또 학교 폭력 문제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화해중재단을 지금 그 경기도 전역에 한 1,500분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활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일단 어떤 그 갈등 문제가 생기거나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먼저 개입을 하죠. 개입해서 조사할 거 조사하고 또 중재할 거 중재하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학교 바깥으로 사건화돼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나서는 거의 한 60~70%는 학교 내에서 화해중재단의 어떤 교육적 해결이 네. 지금 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금 그렇죠. 일찍 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그렇죠. 있을 그래서 것 같네요. 사실 어떤 경우는 오해만 풀려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학교 갈등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만큼 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고 학생들을 네. 예, 이렇게 학교에 보내실 수 있게 네. 저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연관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정서적 건강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 학교 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교육감으로서 예. 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서 어떤 맞습니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네, 계신가요? 그 저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 건강은 네. 물론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서적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단체에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정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력 결손이 코로나 시대에 생겼고 정서 결손이 생겼고 맞아요. 예. 거기에 체력 결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체력에 대해서는 등굣길에 다 체육을 좀 하도록 해서 저희가 굉장히 체력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정서적 결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잘 노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출이 됐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문제가 생긴 뒤이겠죠. 거고 예. 그렇죠. 학부모들께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만약하면 왜 우리의 멀쩡한 애를 이상하게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이 아주 좀 불편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주 전문가들로부터 그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현재 지금 이제 계속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정서에 대한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체제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로 예, 예. 아직 정서를 조사하신 단계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시험으로 해봤는데 예. 아직 그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또 다른 시도의 교육감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이건 해결해야 된다. 그러네요. 경기도만의 문제가 예.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먼저 제기를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대처를 이 교육당국 전체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예. 중요한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16일이었죠. 네. 세월호 네. 참사가 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추모 행사도 참 다양하게 열렸고요. 그렇죠. 교육감님의 그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10주기를 맞이해서 또 새롭게 예.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저는 선거 때부터 이제 그 4.16 기억교실이라고 안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 기억교실에 가면 그 학생들이 그 공부하던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서 네. 그 희생된 학생들의 이 뭐 가지고 있던 물품, 일기장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학생에게 주고 싶은 말을 메모 형식으로 전해주고 이런 이 장소인데 그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서글퍼져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근데 또 그 현장에 가서 그 물품을 보면 정말 학생들의 이런 희생이 의미 있게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예, 그게 참으로 이 사람들의 희생이 소위 교훈이 되고 또 이런 현장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전 진정으로 이 4.16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고 올바른 추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좀 더 깨우치고 또 안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기초적인 이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이 4.16 그 기억교실 부분을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나. 네. 아주 그런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거기 그 원장님께서 유가족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 안산에 있는 그 시설에 원장님께서 저도 생각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 스스로도 마음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자살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와서 변화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2건이 드러난 거면 나중에 다녀와서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거길 마지막으로 갔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는데 방문했는데 마음이 변했다. 네. 네, 열심히 살기로 했다 하면서
그 편지가 오는 거를 네. 그 받아보신 적이 있대요. 그 한 번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렇게 표현된 거 말고 드러난 거 말고도 거기서 아마 정말 저 현장을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는 이런 그 분들이 많을 거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 또 그 유가족들도 이제 정말 슬픔이죠. 그 슬픔의 기억을 넘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깨우치고 안전의 교육도 더욱더 강화하는 소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배움터로, 네. 교육터로 여기를 한번 바꿔보자 하고 제가 제의를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생존 수영 교육과 관련해서도 네.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좀 확대가 되는 건가요? 생존 수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네. 전 기초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의 상황은 생존 수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그 수영의 이 역량을 갖추게 하는 수영장이 좀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경기도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네,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어느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이 가설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을 시키는 그런 현장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빨리 저희들이 한번 시설적인 측면하고 이 학교 혼자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는 다 터득하고 졸업한다 하고 좀 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좀 계속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예. 그 경기교육청 산하에 안전교육관이 있잖아요. 네네. 지난 2020년에 개관한 네네.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저도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고 오늘 네. 아침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또 경기도민이 아니라도 가서 네.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의 안전교육관이 지금 양주에 사실은 네.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이 접근성이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대비나 안전 의식이나 또 안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그런 그 상황에 접했을 때 그거를 이 자기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주의 그 이 안전교육관은 아주 그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또 뭐 급히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네. 예, 이런 또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런 또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체험관입니다. 있더라고요. 예, 교육관 그래서 혹시 가보셨나요? 저 가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안전 체험관은 이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여건이 되면 좀 더 몇 군데 더 만들어서 지금은 북부에만 있는데 경기도의 이 권역별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좀 네. 거점을 만들어서 이런 좀 안전 체험을 학교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또 이렇게 터득할 수 있도록 그 피해 보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접근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많은 예, 것들에 그렇습니다. 예. 세워지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감을 모셨으니까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의 네. 안전 문제, 건강 안전 문제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지금 학교 종사자들, 조리 종사자들이죠. 그 이제 급식 실내의 공기가 안 좋아서 네. 또 조리를 하다 보면 뭐 특히 튀김을 할 경우에는 조리휴미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이 된 사례가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접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건강한 급식을 해야 될 조리실이 오히려 조리 종사원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네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리실의 여러 그 공기 상황이 뭐 마스크 쓰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공기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엔 허점이 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흡입을 해서 그 안에서 깨끗한 공기가 순환이 되고 그 안 좋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도 그 공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정화를 해서 내보내고 또 그 안에 공기질이 가령 정상치를 벗어났을 때는 언제든지 뭐 가령 경보등이 울려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전부 뭐 기계를 뭘로 바꿨다, 뭐를 공사를 새로 했다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공기질이 얼만큼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식 그러니까 흡입과 배기 부분에 이 공기 정화 장치를 달고 그 안에서 공기 호름을 그 이 장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공기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울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급식실은 이제 공기가 그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그 건강 관리를 이제 이거는 급식실 근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조심해서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저는 그런 새로운 계기도 되리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의 확장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늘봄학교,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는 늦게까지 학생들 돌봐주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업 끝나고 별로 안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회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학생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직장을 택해야 되나 아이 교육을 택해야 되나 해서 양자 선택을 하고 경력 단절이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유치원처럼 충분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가가 그 돌봐주자 또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하자 해서 돌봄과 방과 후를 합한 형태의 이 돌봄까지 돼 있는 늘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970여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심지어 이 학교에서 공간이 학교에 없을 때는 얼마든지 밖에 공간을 구해서라도 또 좋은 교육적 역량을 거기에 결합시켜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돌봄과 방과 후의 교육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뭐 만족도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의. 예, 그래서 이 지금 심지어 최근에는 그냥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하던 부모들도 늘봄 프로그램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지자체와 협력하에 충분한 그 늘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실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진입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제 대기자가 원칙적으로 공간만 마련이 되면 정말 대기 없을 정도로 100%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애로가 있는 것은 늘봄이 필요한 지역은 교실도 과밀교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많은.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경우는 공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확장해서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좀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 그 이 여러 가지 교육하고 늘봄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는 온 마을이 다 좀 합하자 힘 좀 모으자 해서 정말 온 마을 돌봄 체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밤 8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보면 그에 따르는 안전 문제에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어떤 협약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정말 그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학교의 방과 후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동하니 괜찮은데 가령 이제 늘봄 교실에서 가령 그 방과 후에 또는 해가 넘어간 상태에서 가령 귀가한다. 물론 이 귀가는 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 교통 문제나 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걸어서 가령 귀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 주변에 늘봄학교 주변에 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경기도의 남부경찰청 또 북부경찰청 그 경찰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그 학교 주변에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귀갓길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더 밀착 이 업무를 하기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완벽하게만 추진된다면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네.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예, 책임을 예, 져준다 예.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가령 그건 학교 교사들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들이. 그런 강사들이 아. 가령 했을 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자칫 그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강사도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강사에 대한 그 어떤 신원 어떤 보증이라고 할까요? 신원 확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검증을 경찰에서 경찰이 그 부분까지 아주 협약이 그것까지 된 건가요? 해주기로 이렇게 지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순찰 확대뿐만 아니라 네네. 교통시설 점검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변에는 특히 다 이제 이 학교 그 구간에 그 속도 통제도 하고 네.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맞아요. 그 주의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스쿨존으로 경험이 없기 표시가 때문에. 돼 예, 그래서 있어도 좀 더 사람이 그 밀착해서 학생을 좀 이렇게 그 안전하게 지켜주는 학교 안전 지킴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네네. 발표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100% 안심하고 안전이 네. 확보가 돼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폭력,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선생님을 힘들게 하거나 학교 수업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외부의 이 인사들이 그냥 이 학생들한테 그 전혀 제한 없이 접근해가지고 어떤 문제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교는 적어도 등교를 해서 수업 받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학교에서는 정말 안전하다 하는 학교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학교에 올 때는 미리 사전에 네. 그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딱 오도록 하고 그 시간에 이제 학교 안전 지킴이가 이제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네. 그 교육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이런 안전에 대한 지킴이 활동을 하고 거기는 이제 2023년과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이 바뀌고 확대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감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저희가 지금 들면은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하루에 이제 지난해에는 두 팀이 6시간 하다가 세 팀이 이제 9시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초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고등학교에는 없었군요. 없었죠. 예. 그런 고등학교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폭력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모도 금년보다는 훨씬 학교 수도 그렇고 예산도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학교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치고 그다음에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저희 그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 설립한 기구가 있는데 그 공제회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 또 학부모들의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책들을 학부모들에게 협조 구하는 이런 좀 활동들을 더 강화해서 하여튼 부모님들이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는 언제든지 우리 안심하고 아이들 보낸다 네. 하는 좀 그 정말 오케이 할 때까지 저희가 최선 다해서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이어야 이제 아이도 많이 낳고 예.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혹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그 말씀인데 이제 저출생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지금 흔히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 양육이 보육이 그 부모들이 정말 그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래야 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게 그 가능하죠. 안심하고 네. 아이들을 그 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기왕에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돌보고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늘봄학교 또 여러 가지 저희도 경기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 안전 지킴이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은 적어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부모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메시지와 의지를 담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그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출생률 저출생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는 이게 그동안에도 뭐 많은 재원도 투입했지만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또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그 다자녀 가구들의 이런 그 자연스러운 이런 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행복하잖아요. 이게 행복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범사회적으로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네, 단시간 내에 고쳐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네. 유보통합 관련해서 네네네.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겠다 이런 예.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과 이제 그 유치원이 나눠져 가지고 학부모들께서 선택을 어디를 하고 싶어도 이거 숫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영유아 시절부터 유치원에 가서 떨어지고 소위 얘기해서 배정을 못 받고 어린이집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어린이집을 어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적어도 그 영유아 시절에 이 국가가 이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적어도 영유아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시절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 교육을 그래도 같은 기회에 같은 양질로 이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시키자 이렇게 그런 건데 지금 유보 통합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통합은 이미 됐습니다. 네. 예, 다만 현재 이제 도와 시도교육청 또 시군구와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간의 통합이 이제 정말 본격적인 통합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두 부처에서 워낙 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이게 그동안의 정책이 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이 양주와 동두천을 좀 시범 지역으로 정해서 교육부에서도 마침 교육특구로 거기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저희들 가장 바람직한 유보 통합이 모델이 뭐다 하는 거를 금년 하반기 중에 한번 시험적으로 이미 한번 실시를 지정이 해보려고 됐나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제일 좋은 유보 통합의 모델이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아주 완벽한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행복한 이런 유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특히 이제 외부인들을 학교로 들이는 부분에 대한 통제 문제 네, 네. 이게 사실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예.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그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100%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학교의 자율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지금은 그냥 교문이 열려져 있고 또 학교의 현관도 열려져 있고 그냥 들어옵니다. 교실까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교문을 잠가 놓고 그 안전지킴이가 있는 경우가 계시는 경우가 있고 교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의 현관문이나 출입문을 잠가서 우리가 집에 가령 개인 집에 드나들 때도 미리 뭐 초인종을 눌러서 네. 안에서 안내해서 들어가듯이 그런 형태로 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령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그런 시간대에 학부모들이 학교에도 방문해서 교사들도 면담하고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이제 이 체제를 전부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민원들로부터 또 이 교사들이나 학교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자동 응답 그 AI가 이제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그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궁금한 걸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민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변화가 느껴진다 네. 하는 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더 한번 이번 1학기를 더 좀 그 시범 실시 기간이 좀 더 돼서고 한번 통계를 파악해서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학교를 바꿔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늘봄학교도 그렇고 이 네. 경기도 교육청만의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특히 이 경기도 교육의 어떤 시작으로 출발을 했지만 전국으로 좀 확대되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국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가 그 일반 주민은 26%,
학생은 28%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합하면 근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은 이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심이고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전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령 AI 기술을 통해서 교육의 현장, 수업을 좀 바꾼다든가 이건 수업의 변화, 교실의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못하는 거, 더 하고 싶은 거, 학교에서는 도저히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 사회 역량을 엮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체제, 공유학교 체제 이 부분은 저는 경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 저는 이거는 정말 K 일종의 K 교육. K 에듀 일종의 이 시스템으로 해서 네.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의 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그 유네스코하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기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현장과 함께 세계에 소개하고 또 세계인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고 해서 좀 완성해 나가는 이런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의 안전 또 네. 교육 여기에 철학과 앞으로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네,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